6세기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승부. 나제 동맹을 파기한 진흥왕에 맞서 관산성을 공격한 성왕은 신라군에 붙잡혀 죽음을 맞는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진흥왕은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낸다. 이때 북쪽에선 한반도의 운명을 건 또 다른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다. (597년) 고구려에 수나라에서 보낸 한 통의 국서가 do착했다. 王每年派遣使臣前往我国朝贡，虽然向我国俯首称臣，但却未尽诚意。因为诚恳的觉悟，所以答应给改过自新的机会。一定要了解朕的意思，自求多福。 신하의 나라로 복속하라는 협박이었다. 영양왕은 어떻게 했을까? 고구려군은 수나라를 선제 공격했다. 한반도와 대륙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양조.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물의 도시다. 양자강 유역에 항주에서 북경까지 1800km를 흐르는 경항대운하. 세계에서 가장 긴 이 고대 운하를 따라 지금도 수많은 물자가 오간다. 동서로 흐르던 하천과 하천 사이를 파서 중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이 물길을 완성한 사람은 수나라의 제2대 황제 양제. 그는 즉위 이듬해부터 6년간 수천만 명을 동원해 운하를 완성하고 이 물길을 따라 군량미와 군사를 날랐다.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운하는 곧 그의 야망의 길이었다. 그는 물길을 통해 대륙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양자강 남쪽의 풍부한 물자를 북쪽으로 끌어올려가며 베트남의 임읍국, 오키나와의 이우구국, 말레이 반도의 마자가국까지 정벌했다. 운하를 기반으로 통일 제국을 이룬 것이다. 그 모든 국가가 수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수나라는 중원과 북방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복속시킨 명실상부한 대제국이었다. 그러나 수양제에겐 고민이 있었다. (400년) 만에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에겐 아직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가 있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한 초원. 이 초원의 유목민들은 1400년 전 이곳에 있었던 한 기마 유목 국가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투르크, 돌궐이었다.
6세기 당시 돌골왕 부민가안의 장례식에 다녀간 각국 사절단이 기록돼 있는 한 비석. 이곳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브레클리. 그것은 고대 투르크어로 고구려다. 천하를 통일한 후 당시 신하의 나라였던 돌골왕의 막사를 방문한 수양제. 그는 이곳에서 고구려 사신과 마주친다. 고구려는 당시 수나라에 무릎 꿇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这样跟高句丽王说，不要怀疑，也不要害怕。我饶你的命，养育你的驴，像突厥一样。如果不如曹的话，将来突厥率领齐民可汗来攻打你们国家。 수양제는 고구려를 방치하면 다른 북방 민족들까지 이탈할까 걱정했다. 중국 내부가 아닌 중국 외부의 사방 오랑캐까지 장악하는 그런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북적의 개념인 돌궐 세력을 장악하기 위한 공략을 해서 완성을 하고 토요콘도 치고 그리고 동방의 가장 강국이었던 고구려까지 공략을 해서 그야말로 천하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으로 고구려에 대한 공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식은 즉각 고구려에 전해졌다. 복속 아니면 전쟁. 나라의 운명을 건 선택이었다. 중국 윤영성 요양시에 그 단서가 있다. (12세기) 세워진 팔각 13층의 백탑은 높이가 71m에 이른다. 이 탑이 있는 자리에 고구려 당시 요동 전체를 관할하던 거점이 있었다. 그것은 요동성. 이중 구조로 성벽을 쌓은 고구려의 성이었다. 요동성은 요동 최고의 요새이자 고구려의 관문이었다.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외성이 있고 안에 또 하나의 내성이 있는데 저쪽에 태자라는 강이 흐르고 거기서 물을 끌어서 이 주변을 해자라는 시설로 보호했던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요동성 지역의 거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복속이 아닌 전쟁을 선택했다. 요동성은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적을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 치화. 성벽을 어긋나게 만들어 적을 가두는 고구려 특유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612년 1월 113만 3,800명의 수나라 대군이 요동성으로 진격해왔다.
달이 지나도록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다.我现在来到这里，想下你们的头，因为你们现在怕死，没有尽全力，所以觉得我能不能杀你们？그는 수륙 양면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해왔다. 산동성 레주의 포고. 지금도 황해를 오가는 대규모 선단의 기항지다. 이곳에서 수양제는 고구려 침공에 대비해 배 300척을 만들었다. 그 노역이 너무 고달파 사람들은 자신의 몸 일부를 잘라 징집을 피하려 했다. 그들은 이것을 복스러운 손과 발이라 불렀다. 수양제는 별동대 30만 명을 조직해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기로 하고 수군을 동시에 투입한다. 요동성을 돌아서 오는 육군보다 먼저 평양성에 도착한 수군은 비어있는 성 안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고구려군은 성을 비워놓은 척 수나라의 군대를 성 안으로 유인해 기습 공격했다. 고구려군의 유인 작전에 걸려서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해버립니다. 그 결과 수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까지 왔던 수나라 육군은 식량이 떨어져 버리는. 장군, 詹介先撤退以后，再看好机会才是上策吧。现在的情况不妙啊！ 将军手握10万大军的兵力，如果还不能摧毁这弱小的敌人的话，那将有何颜面去面见皇帝？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고구려군은 수나라 별동대의 이런 상황을 역이용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패하는 척 달아나며 수나라 군을 유인했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선 상황에서 한 장수가 수나라 진영을 찾아온다. 그는 고구려군의 총사령관 을지문덕이었다. 우중문 장군에게 안내해라. 거짓 항복을 하고 몸소 적진으로 들어간 그는 수나라의 병사들이 배고픔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정탐을 마친 을지문덕은 수나라 별동대 대장 우중문에게 철군하면 항복하겠다고 거짓말한다.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항복의 절차를 위해 돌아가야 한다며 수나라군의 진영을 빠져나온다. 우중무는 뒤늦게 사람을 보내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을지문덕은 이를 묵살하고 평양성으로 귀환한다. 그는 우중문에게 시를 한 수 써서 보낸다.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원리에 통달하였고 오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꿰뚫었으며 전쟁에서의 공 또한 이미 높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한가. 철수하면 고구려 왕이 황제를 찾아가겠다는 퇴각의 명분까지 제시했다. 우중무는 을지문덕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 이르렀다. 洒水，赶快挂住，将这里挂住揭开。 이 강만 건너면 6개월간의 원전이 끝나는 상황. 그런데 기습이 시작됐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가 강을 절반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물속에서 후방을 공격당한 수나라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요동을 건너온 30만 명의 별동대 중 살아 돌아간 자는 2,700명 뿐이었다.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후 수나라 백성들 사이엔 이런 노래가 떠돌았다. 长青天半，轮刀耀日光。上山吃张鹿，下山吃牛羊。忽闻官军至，提刀向前荡。譬如辽东死，斩头何所伤？ 무리한 해외 정벌로 민심을 잃은 수양제는 618년 신하의 손에 살해당한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생을 이렇게 평가했다. 연이은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수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중국은 중국이 중심이 된 수가 중심이 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고구려와 같은 독자적인 천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수의 천하 간에 대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 그런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삼서성 서안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많은 유적을 품고 있다. 오랫동안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이 도시는 한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수도로서 번영했다. 지금도 서안에선 이 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번성했던 나라를 회고하는 공연이 열린다. 일대의 국가들이 모두 조공을 올리며 신하임을 자청했던 나라.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당나라다. 서안의 외곽에 당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의 무덤이 있다. 당나라의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 왕릉엔 생전에 그가 즐겨 탔던 말을 새긴 석각이 있다. 당 태종은 이 말을 타고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기를 여는 통일 전쟁을 이끌었다. 그는 서쪽의 토요콘과 고창국을 차례로 정복해 수나라보다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남은 것은 고구려였다. 당도 수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태종 입장에서 볼 때 수양제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거울로 삼아서 양제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631년) 당태종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薛谦，把我的话转达给高句丽王，全黑全部。 隋朝战争后建立的军官，이미 수나라와의 전쟁을 겪어봤던 영유왕. 그는 또 한 번 국가의 운명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번 선택은 유화책이었다. 그는 고구려의 산천을 담은 지도를 당해 보낸다. 당나라의 경계심을 약화시킨 그는 침공에 철저히 대비했다.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지금 또 이쪽이고.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위치한 대흑산. 해발 630m 절벽 위에 5km에 이르는 산성이 있다. 이 성의 이름은 비사성. 정상에 오르면 발의 만과 황해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천연의 요새이자 요동반도 일대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지였다. 저기 보면 약간 능선 끄트머리에 살짝 도드라진 게 보이시죠? 예, 저 능선 라인으로 해서 주변 산까지 뺑 돌아서 이 비사성 전체에 산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그 침략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 고구려에서 적극적인 방어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천리장성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대련에 있는 비사성에서 시작이 돼서 저 바로 농안장춘까지 연결되는 부여성 지역까지 천리에 달하는 거대한 요동 방어선이 고구려의 중요 방어선으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는 요하 일대의 성들을 연결하며 성벽과 망루를 쌓았다. 바레만에서 부여성까지 총 길이가 1000리. 16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다. 영유왕은 천리장성의 건설 책임자로 고구려의 귀족 연개소문을 임명했다. 그는 지금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벼슬, 대대로를 지낸 권력자의 아들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족들은 그를 반대했다.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이었다. 연개소문은 귀족들에게 머리를 조아려가며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한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열병식에 왕과 대신들을 초대해 모조리 죽였다.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옹립하고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망리지에 오른다.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기회로 삼았다. 高句丽王我被新我的趁着下海了，真被常相信。我要讨伐高句丽。 당태종이 완전한 이제 통일 제국을 완전히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남은 게 이제 고구려란 말이야. 이걸 쳐야 돼. 그때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게 연개소문의 정변이었다고. 나의 치세에
저런 페류나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개소는 네가 와서 죄를 받아라 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안 그러면 공격하겠다라는, 침공하겠다라는 거니까. 당태종은 고구려의 병부 소속의 관리 진대덕을 사신으로 보낸다. 그는 고구려의 내부 정세를 염탐하며 군사 지도를 작성했다. 계속되는 당태종의 도발에 연개소문도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강경책을 꺼내든다. 당나라 사신을 굴에 가두어 버린다. (645년 2월) 당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당태종은 바다와 육지 세 갈래로 길을 나눠 고구려를 공격했다. 요동성만 고집하다 실패한 수양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요하 전선에 배치된 다른 성들을 공격해 후환을 없애놓 요동성을 공략했다. 당은 결국 수나라군이 정복하지 못했던 요동성을 함락한다. 당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와 가장 뛰어난 장군과 그 후에 천년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 그리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고구려가 마주친 겁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와 마주쳤던 것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구려는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을 차례로 빼앗긴다. 중국 윤영성 해성시에 위치한 한산성. 분지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다. 정상에 오르면 흙을 켜켜이 쌓아 만든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도 이 고구려 시대 붉은 기와가, 고구려 시대의 전형적인 붉은 기와가 남아 있고,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안시성이었다. 그 고구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기네의 보급 부대를 막을 수 있는 성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동 방어선이 되겠는데요. 저 위로부터 신성,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까지 다 장악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안시성과 건안성만 차지하면 바로 평양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나라군은 성을 포위하며 파죽지세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안시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주민을 비롯한 10만 명의 고구려인들은 결사항전했다. 연개소문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그는 당나라의 서쪽으로 사신을 보낸다. 한반도에서 약 5,00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한때 이곳은 당에 복속한 유목민족의 땅이었다. 7세기 당시 궁전을 찾은 각국의 사신들을 묘사한 벽화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새의 깃털을 꽂은 모자를 쓴 2명의 사신. 이들이 쓴 모자는 고구려 무용청 수렵도에서도 볼 수 있는 조우관이다. 연개 소문은 사신을 보내 돌고래 한 부족인 설현탈을 움직여 당나라의 후방을 교란했다. 연개소문이 이제 다른 외교적 타겟책을 이제 모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현탈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당의 배후를 공격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당시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그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그 사이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공방전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 위기에 몰린 당태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는 군사 50만 명을 동원해 60일 동안 쉬지 않고 흑산을 쌓았다. 성의 동남쪽에 쌓은 흑산의 높이는 성벽의 높이와 같았다. 당나라군은 흑산에 올라 성 안을 공격하려 했다. 그것은 당태종의 마지막 한 수였다. 당나라군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난다. 흑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망은 무너져 내렸다. 고구려군은 역습을 감행했다. 퇴각한 당나라군을 끝까지 공격했다. 당태종은 흑산을 빼앗긴 장수의 목을 친다. Certainly say that the military accomplishments of Kogurya are extremely impressive. That this was a great military power, one that was able to defend itself successfully, repeatedly against Chinese invasions in 598, in 612, in 613, in 614, in 645, and this is a very significant accomplishment. If you consider the size of China, the resources that China could bring to bear against Kogurya. So I think in the big picture of world military history, I think Kogurya definitely deserves a very honorable mention. 9월, 마침내 당태종은 철군 명령을 내린다.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강유화. 갈대로 뒤덮인 늪지대 요택은 진흙으로 가득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었다. 당태종은 바로 이 길로 퇴각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로 떠났다가 패배자로 돌아온 초라한 귀향길이었다. 양자강 북쪽에 위치한 강소성 보타편. 이곳엔 당태종이 우물 위에 지었다는 탑이 있다. 这唐朝嘛，是雷世民在打仗的时候嘛，那个追兵了或者逃跑，逃到这边后看到一个井，他就跳下井里面去了。他井里面去的时候，这底下蜘蛛他就把它封出来了，封在追兵追到这边就找不到了，看那个蜘蛛网封得好好的，估计里面没有人。后来人家就走了嘛，走了后来追兵就走掉了，唐王雷世民就做了皇帝，为了赶住这个蜘蛛，他救他一命，后来在这边造了一个宝台。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후 당태종은 병을 앓기 시작한다. 不要攻的高句丽。 陛下！陛下！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로 불리는 당태종. 천하를 통일했지만 단 한 치의 고구려 땅도 얻지 못했다. 고구려는 중국의 두 통일 왕조와 연속으로 싸워 패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대제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고구려인들의 세계관이 광개토 태왕비에 새겨져 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자신을 하늘의 황제의 아들로 여겼다. 후손들도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겼다. 고구려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우리 민족의 독자성이 유지된 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전개됐을 때 그것을 막아냈던 방파제이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가 필요했는데 독립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고구려가 아니었나 그렇게 파악됩니다. 당대 최강의 두 나라, 수와 당과 싸워 이겨낸 나라. 하늘의 자손 고구려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적 자부심이다.